네, 앞으로 또 우리를 필승,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정용 과장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종목별 장세가 좀 강해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장이거든요. 한번 오늘의 종목 보시죠. 필승주 가이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내시초가에 매수해서 한 달을 보유할 거고요. 25% 예상 수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필승주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필승주는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이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하루 종일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오늘 상승 업종이 바로 조선 해운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조선 해운 업종 말씀을 이제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지금 뭐 오늘 기사를 보게 되더라도 신조선가가 지금 11개월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조선 업종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주와 또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삼성중공업을 오늘 첫 번째 필승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상승 속에서 삼성중공업을 필승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왜 그 많은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이어야만 하는 건지 모멘텀 정리해 볼게요. 네, 우선 지금 올해 이제 조선사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조선 업종은 이제 그러니까 수주 산업 베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수주 잔고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주가가 좀 미리 이제 선반영하는 결국 이제 수주 잔고가 1년, 2년 뒤에는 이제 실적에 이제 반영되는 그런 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잔고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수주 잔고에 따라서 미리 주가가 좀 선행해서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11개월째 계속해서 지금 상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뭐 2008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 전에가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조선업황이 가장 이제 사상 최고의 이제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죠. 그 당시에 2008년 사상 최고치 수준의 거의 한 90%까지 지금 근접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이제 업황이 좀 좋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지난 8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7월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8월 이후부터 3개월 동안 8, 9, 10월 3개월 내리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언더퍼폼 수익률을 기록한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업종인데요. 이렇게 좀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 즉 지금 현재 뭐 이미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은 당연히 뭐 좋겠지만 이제 2년, 3년 후에 그러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 향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는 수주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서 좀 반등하는 이유가 좀 이러한 우려감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선 3사 가운데 가장 지금 좋은 지금 수주와 또 지금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 가운데 가장 이제 좋은 그런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상당히 좀 시황이, 그러니까 업황이 좋으면서 선별적으로 좀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좀 고부가 가치선 위주로 좀 수주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국제 회사 기구인 IMO의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향후에 이러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이러한 쪽에 이러한 발주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쪽에서 계속해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한 삼성중공업 장점 같은 경우에는 타 조선사 대비해서 또 플랜트 쪽에서 그러니까 일반 선사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한 것만큼 내년도에 뭐 수주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보면 해양 플랜트 시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돌아서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랜트 쪽에서 또 실적을 또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좀 강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 3사 가운데서 삼성중공업을 좀 탑픽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오늘의 첫 번째 필승주입니다. 오늘도 3.24%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최근 추세가 이제 다른 조선주들도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횡보장을 좀 뚫어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초입 단계에 있거든요.
보유 기관과 함께 목표 주가 전략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네, 뭐 조선주 같은 게 사실 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크게 좀 변동하는 그런 좀 성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좀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올해 한 연말 정도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목표 주가로는 한 10,000원 정도 선. 그래서 주가 현재 기준으로 한 25% 업사이드를 보고서 약 한 25에서 한 30% 정도죠. 10,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지난 8월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계속해서 3개월 연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이상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10,000원대까지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제 전고점 수준, 지난 8월 수준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뭐 크게 펀더멘탈은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에서 그런 센티멘트적인 부분, 즉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신조석 간 추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보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당분간 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10,000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한 7,3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손절가까지 보시고요.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7,9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는 무엇인지 보시죠. 이번엔 조금 더 짧게 볼게요. 2주 정도의 기간 안에 20%의 예상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딱 정해진 기간이 좀 짧은 거 보면은 네. 일정이라든가 이벤트가 있는 기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이번 달 말에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했었던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우리가 거의 한 4년 전부터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과연 이제 언제 이제 출시를 하느냐 계속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과연 이제 이번에 출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러한 논란도 많이 나왔죠.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월가의 또 한 애널리스트는 또 출시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러한 뭐 보도도 나오면서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달 말 11월 30일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이러한 테슬라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이제 핵심적인 협력사로 알려지고 있는 자동차 그 차체 부품 업체인 명신산업을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명신산업이 저희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면서 수상한 종목으로 다뤄본 적이 있는데 네. 이 명신산업 하면은 테슬라가 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잖아요.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명신산업의 모멘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난 3분기에 좀 실적이 그래도 시장이 좀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좀 실적이 나왔었고 시장의 기대치가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좀 낮아지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 모습이었고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인하라든지 또 이러한 또 공장 증설 관련해서 이러한 최근에 좀 생산 중단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명신산업의 그 자회사가 자회사 이제 심원을 통해서 텍사스주의 이제 부품 2공장을 좀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테슬라 이제 기가팩토리에서 추가적인 이제 수주를 좀 받지 않겠느냐 그러한 좀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품 2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또한 이제 이달 말에 테슬라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향후 이제 추가적인 그런 좀 수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높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핫스태핑 공법이라고 하는 이제 공법을 가지고서 이제 차량의 이제 차체 부품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제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차량이 뼈대인 그 차체 부품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 핫스태핑 이 공법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무게라든지 이런 기존 이제 차체 대비해서 무게 같은 경우에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강성이 좋은 반면에 무게는 절감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행 거리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경량화에 가장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명신 산업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현대 기아차가 약 한 30%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에 뭐 납품한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테슬라향으로 주요 협력사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향으로 이러한 약 한 70% 정도의 매출 비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테슬라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 시장,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차 시장,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기타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해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좀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네요. 네,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강보학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기간은 한 2주 정도.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달 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후로 전후로 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약 한 20% 업사이드 기대한 한 24,000원 선을 제시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한 저점 부근인 한 16,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필승주는 명신산업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조선 그리고 명신산업까지 같이 보시고요. 저희 정영 과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